강원도 춘천의 공원 묘지로 차 한 대가 들어갑니다. 한 50대 여성이 이곳에 안장된 오빠의 묘를 찾아온 겁니다. 그런데 1시간쯤 전에 미리 와서 이 여성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. 먼저 도착한 이 차는 이내 묘지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오빠 묘를 찾은 그 여성은 나오질 않고요. 얼마 뒤에 가족이 실종 신고까지 하게 됩니다. 오늘 사건 연구소는 오빠 묘지에서 마주친 그 사람을 따라가 봅니다. 자, 6년 전 새해가 막 시작된 시점에 벌어진 참 끔찍한 사건입니다. 오빠의 묘를 찾았던 한 여성이 감쪽같이 실종된 상황이었는데, 자, 시작을 해보죠. 2017년 1월이었습니다. 50대 여성 김모 씨입니다. 춘천의 한 공원 묘지에서 실종이 됐는데 그 딸이 엄마가 춘천에 갔는데 집에 들어오질 않는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. 1월 2일 오후에 김 씨가 이곳에 있는 오빠의 묘를 찾은 뒤에 연락이 끊긴 겁니다.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요. 그 묘지에 김 씨가 타고 왔던 그 차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실종된 김 씨 같은 경우엔 남편이랑 5년째 별거 중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혼 소송 중이었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 묘지 쪽 입구 CCTV를 보니까 이 차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잡힙니다. 이 여성이 도착하기 1시간 전에요. 미리 도착해 들어온 또 다른 차량이 있었는데 그 차주가 바로 이혼 소송 중인 그 남편 53살 이 한모 씨였던 겁니다. 아, 이혼 소송 중인 남편과 오빠 묘에서 딱 마주쳤다. 뭔가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보여요. 왜냐하면 그 묘지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차 그리고 차 주변에서도 마찬가지로 혈흔이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. 그러면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버린 거죠. 근데 남편 묘지에서 다툰 거 맞다. 때린 것도 맞다. 하지만 그 이후에 떠났다. 이후엔 건 모른다라고 잡아댔던 겁니다. 실종 신고를 했던 그 김 씨의 딸, 의붓딸입니다. 남편의 딸은 아니에요. 이 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납치한 것 같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의심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주장은 내가 때린 건 맞지만 죽이지는 않았다라는 것 같은데 실종된 아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. 그렇죠. 경찰은 며칠이 지나도 아내의 행적을 찾을 수가 없고 지금 혈흔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만약에 살아있다면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흔적이 있을 건데 그런 것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또 지금 혈흔 정도 봤을 때는 둔기를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봤던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좀 압축해 보면 결과 남편이 좀 의심스럽고 당신이 한 거 아니냐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공원묘지에서 아내가 다투긴 다퉜는데 아내 혼자 두고 먼저 자리를 떠났고 아내 때린 건 맞다. 그렇지만 이후의 행방을 모르고요. 또 영장실질심사 할 때도 만약에 나를 풀어준다면 내가 아내 한번 찾아올 수 있다라고 좀 호기를 부렸는데 결국 구속영장은 살인, 사체유기죄로 신청이 된 것입니다. 이제 뭐 수사기관은 남편이 범인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. 문제는 근데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이게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돼서 나중에 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상당히 난관에 부딪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. 실제 왜 그러냐면 범행 당시에 어떤 뭐 CCTV도 뭐 확보가 되지 않고 일종의 어떤 그 정황 증거만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사건 발생 10일 만인 바로 1월 12일 한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갑, 기름통 이것이 홍천에 있는 한 개울 하천가에서 발견이 됩니다. 그리고 이 한 씨가 지금 보이는 영상인데요. 철물점에 들러서 장갑하고 기름통을 사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기름통을 가지고 주유소에서 등유를 40리터 구입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. 그런데 이 장갑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그 겉에 아내 김 씨의 혈흔이 있었고 안쪽에서는 남편 한 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추정할 때는 그 장갑을 끼고 어떻게 공격을 했다라고 이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꽁꽁 언 그 하천가를 깨 부수니까 그 50cm 깊이에서 뼈 조각이 발견됐습니다. 세상에 겨울이었기에 망정이지. 그러니까 꽁꽁 언 얼음 속에서 그 뼈 조각이 나왔지. 만약에 그냥 계속 이렇게 물이 흘렀으면 말이죠. 네, 그 당시 함께했던 검시관이요. 그 뼈 조각 발견된 순간 이 사람 뼈임을 직감했다. 어쩌면 시신 찾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
그런데 꺼내보니까 이 뼈 조각은 이미 다 탄 상태였습니다. 이렇게 타버린 뼈에는 그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DNA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대로 증거 확보에 또 실패하는 건가 싶은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 또 다른 현장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. 이 하천에서 차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폐가였습니다. 폐가? 여기서 이 폐가에서요, 남편 한 씨가 사용한 걸로 보이는 어떤 그 피 묻은 헤드셋이 나왔고요. 현장에서는 그 남편 한 씨가 피운 담배 꽁초까지 나왔습니다. 자, 수사기관도 이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저희도 이미 범인은 남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. 확실한 증거 딱 하나만. 예, 그 증거만 찾으면 되는 상황이었고요. 지금 보이는 게 저 폐가입니다. 그리고 다 탄 뼈 조각이라면 어딘가에서 화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렇죠,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리고 저 보이는 폐가에 옛날 재래식 부엌이 있었고요. 그럼 어디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? 부엌이 아무래도 제일 의심스러운데 들어간 순간 저 버려진 폐가인데 석유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. 그럼 뭔가를 태웠다는 거잖아요. 예. 그리고 이렇게 파헤쳐 봤더니 아궁이 천장이 다 새카맣게 그을려져 있고 최근에 사용했다는 그런 흔적이죠. 루미놀 씨약 아시죠? 다 사건 현장에 예. 혈흔을 찾기 위해서 뿌리는 거 그걸 뿌려봤더니 온 사방이 다 푸른빛으로 그리고 혈흔이 다 튀었던 겁니다. 아휴. 자, 이제 더 찾을 곳만 남았죠. 바닥에 재를 이렇게 살살살 파헤쳐 봤더니 타다 남은 유골 그리고 저 시신 일부가 발견이 됐습니다. 이거 너무 잔인한데요. 그렇죠. 그렇지만 정확한 증거죠. 유골이 발견이 됐고 4일 만에 유골이 아내 김 씨가 맞다고 지금 확인됐고 결국 사건이 일어난 지 12일 만에 이 한 씨는 자신의 범행이 맞다고 자백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공원묘지에서 좀 다툼을 하다가 벤치에서 수차례 때려서 이 벤치에 수차례 쳐서 살해를 하게 됐고 나중에 이제 기름을 가지고 이 폐가는 두 사람이 펜션 뭐 같은 거 하려고 나중에 예전에 알아봤던 곳이라고 합니다. 이 폐가에 가서 아궁이에 장작을 쌓고 시신을 가부좌 자세로 틀은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태웠다라고 이렇게 진술까지 했습니다. 아니 시신을 가부좌로 앉혀놓고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, 교수님? 이 사건에 있어서 매우 그 충격적인 그런 부분인데요. 아까 이제 그 보셨을 때 가마솥을 얻는 그 구덩이를 보게 되면 시신을 이렇게 눕혀서 어떻게 조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물론 이 사람이 실제로 뭐 그렇게 가부좌를 틀었는지 안 틀었는지는 모르고 이 사람의 진술에 우리가 의존을 하는 것이지만 본인이 이제 그런 식으로 뭐 한 3시간 정도 태웠다라고 진술을 합니다.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죽은 아내가 좋은 곳으로 갔으면 해서 부처님처럼 가부좌를 갖다가 틀고 거기다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니 뭐 무슨 죽여놓고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가부좌를 그것은요 통상 이제 아내를 살해해놓고 상당히 두려운 거죠. 그리고 이제 보통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살해를 하고 난 뒤에 뭐 죄를 지내거나 또는 뭐 49일 되는 때 거기까지 가서 뭐 소주를 붓거나 하는 이런 심리와 상당히 유사한데 다 지 마음 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.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악마를 보았다라고 하십니다. 악마를 보았다. 저도 지금 이 내용을 조금 공부를 하고 들어왔는데도 조금 소름이 끼치네요. 자, 이 기자.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자기 아내를 저렇게 살해합니까? 네, 일단 이들은 2006년도에 서로 재혼한 상태였습니다. 그런데 이 남편 한 씨는 이미 폭력 전과가 굉장히 많았고요. 아내한테까지 폭언과 폭행을 수시로 가했습니다. 이 경제적 이유까지 겹쳐서 사건 5년 전부터 이미 별거하던 상태였는데 그 2015년도에 아내의 오빠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갈등이 급격하게 깊어졌는데 그 남편 한 씨가요, 그 아내 오빠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임의로 써서 그 봉분을 안 하고 잔디장으로 안치해버렸기 때문입니다. 이걸 두고 그 아내 김 씨는 어떻게 그렇게 중간에서 별거 중인 남편이 보험금을 가로챌 수가 있냐. 그리고 우리 오빠 묘는 더 좋은 곳으로 이장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. 여기에 더해서 그 아내 김 씨 아버지 그러니까 그 장인이 이 사위를 보험금 가로챈 것에 대해서 고소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. 자, 교수님. 오빠 묘지에서 두 사람이 딱 마주친 거. 이혼 소송 중이던 두 사람이 딱 마주친 거. 우연입니까? 아니면 계획적이었습니까? 계획적이었습니다. 이 아내를 만나러 간 거는 오히려 남편이었어요. 왜 그러냐면 이 아내가 계속 자신의 연락을 피하니까 이 아내의 그 어머니, 즉 자기 장모가 요양원에 계시는데
거기 가서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해서 요양원을 찾아간 거예요. 그런데 거기서 만났겠죠. 그런데 재결합을 요구를 했는데 그 아내가 거절하고 이미 이혼 소송 제기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난 뒤에 화가 나서 통상적으로 자기 아내는 이 춘천 쪽으로 오면은 자기 오빠의 묘지에 들른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미리 거기 가서 자기가 기다리고 있었고,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혼이라든가 또는 뭐 이장 문제 이런 것을 다투다가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데, 그런데 좀 가정스러운 게 있어요. 본인이 이 아내와 재결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미 만난 내녀가 있었고요. 시신을 소각한 뒤에도 또 내녀하고 만나서 그 내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뭐 탄 냄새를 갖다가 내가 맡았다 이렇게 진술까지 했다는데, 아니 내녀가 있으면서 무슨 재결합을 얘기하느냐. 이 사람의 정신 세계가 상당히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. 자, 이자의 범죄 행위보다 더 충격적인 게 남아 있습니다. 양 변호사님. 재판 과정에서도 별 이상한 짓을 다 했습니다. 일단 구속 피고인이잖아요. 살인죄 혐의였기 때문에. 근데 재판에 출석을 거부를 했던 거예요. 재판에 출석을 거부해서 시간을 끌고, 그것도 구속 피고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데, 나 국선 변호인 도움은 못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변호인 도움을 또 거절을 해요. 그러니까 그 바람에 재판이 늘어지고, 유족들은 이제 정말 한이 맺히는 거죠. 뻔뻔스럽게 저런 짓을 저질러놓고 재판까지 피하려고 하니까 여차저차하게 재판이 열리면 뭐라고 그러냐면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요. 그리고 이 시신을 훼손한 게 아니라 나름으로는 장례 절차를 진행했던 겁니다.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겁니다. 하지만 재판부 믿을 수가 없다. 아내가 그렇게까지 크게 다쳤는데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계속 공격을 했고, 그 이후에 했던 행치들은 지금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 없애려고 탈취제 구입하고 차 씻었다고 이런 걸 보면 장례 절차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범행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살인과 사체 손괴 다 유죄로 해서 징역 20년 선고를 했습니다. 그 범행을 저지르고 지금 세차를 하는 장면입니다.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말이죠. 제가 저자의 범행, 그 범죄 행위보다 더 충격적인 거 말씀드렸잖아요. 징역 20년, 저 짓을 하고 징역 20년밖에 안 받았습니다. 2037년에 또 나옵니다. 그땐 또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요? 교수님, 20년은 좀 제가 뭐 평소에도 이렇게 형량을 가지고 많이 좀 흥분을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저희 제작진이 형량이 20년이라는 거에 다들 이게 말이 되나 했어요.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죠. 지금 이제 재판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AI 판사를 좀 도입을 해야 되겠다. 왜 그러냐면 너무 들쑥날쑥하고 지금 굉장히 계획적이고 또 한 여성을 갖다 저렇게 살해하고 또 사체를 갖다 처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잔인했고요. 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어떤 그 증거 인멸을 갖다 시도를 했는데 20년이 나왔다. 글쎄요. 뭐 그래서 이제 AI 판사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믿기지 않는 형량입니다.